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가 도내 지자체들의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지출 구조 조정에 들어간 충청북도는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기금을 깨고 15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59조 1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의 19%가량을 떼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결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1,500억 원, 여기에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 1,600억 원을 합하면 올해 세수 부족분은 3,1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외 추경 7조 2,6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충북 전체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세수가 펑크난 겁니다. 내년은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11.3%, 8조 5천억 원을 또다시 줄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일정하게 좀 부담을 안으면서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과 지자체는 지금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통해서 예산 짤 때 사업을 줄이거나 불효불급한 사업들을 좀 늦추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충청북도는 당장 민간 보조 사업을 포함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의 전면 재검토와 경비 절감에 들어갔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원을 빼쓰고 미국발 리먼 사태의 여파가 미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출 쪽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좀 세출 구조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방채를 발행해서 좀 충당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세수 결손의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결손액의 절반 정도를 내년까지 연장해 감액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7,500억 원을 배분했지만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닌데요. 제천시와 영동군의 기금 집행률은 고작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122개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을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 지원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충청북도를 비롯해 도내 6개 시군에 모두 47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제천시의 경우 48억 원 가운데 집행된 예산은 고작 1,800만 원, 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동군에는 더 많은 5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지만 집행률은 역시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옥천군과 단양군, 괴산군도 불과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을 줘도 못 쓴 형국입니다.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게 지자체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인구 증가를 위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정책 개발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전국에 배분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전남과 경남이 900억 원, 강원 700억 원, 전북 경북이 600억 원, 이웃한 충남도 500억 원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받은 데 반해 충북은 고작 300억 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금 집행률이 지지부진하면서 내년 예산마저 축소될 우려가 높다는 점입니다. 평가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 받는데도 이제 불이익이 따르겠죠. 당초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이라는 비판과 함께 배분된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장거리 운전하다 잠시 쉬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많이 들르셨죠? 그런데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내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휴게소는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구조물 등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도로공사가 7년 전부터 개선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전체의 70%는 그대로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중년으로 보이는 부부가 휴게소에서 길을 건너는 순간 갑자기 SUV 차량이 뒤에서 덮칩니다. 서행하는 차량과 정차된 차량까지 그대로 추돌합니다. 추석 연휴 나흘째였던 지난 1일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오창 휴게소에서 차량이 돌진해 50대 부인이 숨지고 남편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서행을 유도하는 노면 표시나 과속 방지턱, 횡단보도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요. 보행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지난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125건. 사상자만 70명이 넘었는데 주시태만과 졸음, 과속이 원인이었습니다. 많이 느끼지요.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휴게소 진입하면은 뭐 식당이나 화장실 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상황이 이렇자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표준 모델 휴게소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내 보행자 통로와 안전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형과 소형 차량을 분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적용된 휴게소는 전국 207개 중 60개에 불과합니다. 관련 예산도 2년 전 10억여 원에서 올해는 2억여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표준 모델 적용 휴게소를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더 촘촘한 대책 마련과 제도 시행이 시급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충청북도가 발표한 대청호 무인도 개발 계획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환경연합은 대전과 세종시 환경단체들도 대청호 규제 완화와 청남대 개발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청호 무인도 개발은 충청권의 식수원인 대청호 오염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지난달 전국 공모를 통해 춘천 남이섬의 2배에 달하는 대청호 앞 큰 섬과 작은 섬을 영빈 공간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친환경 농축산물 축제인 청원생명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축제는 품질 좋은 농축산물뿐 아니라 낙화놀이, 동물 먹이주기 등 가족들이 함께 축제에 참여하고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드넓은 들판이 수십만 송이의 코스모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청원 생명축제 준비가 한창인 오창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입니다. 이번 주 개막하는 2023 청원 생명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체험 행사.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동물 먹이주기와 승마 체험 등 예전 행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이 대폭 추가됐습니다. 놀거리에 더해 볼거리도 다양합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3천여 개의 낙화봉이 흩어지는 낙화놀이 행사가 준비됐고 장민호와 김연자 등 화려한 개막 공연을 비롯해 불꽃놀이, DJ 페스티벌 등이 펼쳐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축제의 기본에도 충실을 기했습니다. 올해는 지역의 82개 농가가 한 해 동안 땀 흘려 기른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행사 기간 축제장 주차장 근처에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주말에는 오창 프라자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순환버스도 증차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부담도 대폭 줄였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우리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료로 입장시켰고 특별히 또 5,000원권 입장료도 들어와서 각종 생명축제에서 판매하는 모든 농특산물을 사갈 수 있는 해를 거듭할수록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가며 완성도와 재미를 더해가는 청원 생명축제. 올해는 지난해 방문객 60만 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시가 주성사거리부터 우암산 터널 2순환로 3km 구간에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합니다. 국토비 포함 16억 원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숲은 오늘 12월 12일 완공 예정으로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줄이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중등 신규 교사를 230명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립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75명으로 올해 339명보다 절반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사립은 11개 학교법인에서 55명을 선발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다음 달 25일 실시됩니다. 청주시가 모레 금요일에 개막하는 창원 생명축제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청주페이 특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청주페이를 창원 생명축제장에서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경품으로는 1,000만 원 규모의 다양한 가전제품이 제공됩니다. 청주시는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해 다음 달 8일 청주페이의 팝업창에 공지합니다.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시설 요금이 오는 6일부터 일부 인상됩니다. 개인 요금 기준 전망대는 3,000원에서 4,000원, 알파인 코스터는 15,000원에서 18,000원, 모노레일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시설 개선 등 운영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전망대 요금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두 번째, 알파인 코스터와 모노레일은 개장 후 처음입니다. 장현봉 주식회사 동신폴리캠 대표가 제32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지사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장신입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봉사회 충북도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 충북적십자사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충북적십자사는 30대와 31대 지사회장을 역임하고 물러난 김경배 전 회장에게 적십자 광무장 금장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충북기자협회가 오늘 올해 3분기 이달의 기자상을 시상했습니다. 일반 보도 부문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과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한 의인들을 발굴해 연속 보도한 CJB 보도국의 박원, 김유찬, 박희성 기자가 수상했습니다. 기획 취재 부분도 CJB 보도국의 진기훈 기자가 수상했으며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과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태, 그리고 개선할 방향을 제시한 연속 보도가 호평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은 유엔 직원을 사칭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유엔 아시아본부 간부를 사칭해 유엔 봉사단에 가입하면 매월 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